안녕하세요.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강했던 섹터나 테마들이 몇 가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뭐 CXL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전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P 위성이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늘 20%대 상승을 보이면서 나머지 우주항공주들을 좀 이끌어줬는데 앞으로 우주 개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주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점유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4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액을 21년 7,300억에서 27년 1조 5천억 정도로 늘리겠다. 그래서 두 배가 조금 넘는 수치까지 늘려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실용 위성 6호, 그다음에 전기 지상 지원 장비, 그다음에 차세대 중형 위성 1, 2호, 그다음에 또 7호 이렇게 개발을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투자액이 증가하는 만큼 프로젝트도 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KPS 개발 프로젝트 신규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고요. 그 외에도 지금 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52년 만에 달 탐사에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11월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뭐 이슈는 없고 실제로 보내기는 하는데 내린 그 달에 착륙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합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는 자사의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스페이스 X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이랑도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양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시면은 미 전문가가 지금 중국의 우주 위협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우주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우주에서 본격적인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를 하고 조금 더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강화를 하겠다는 거죠. 동맹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은 한국이 뭐 이런 더 넓은 분야에서 우선순위에 포함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앞으로 여기 보시면은 우주 분야를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북핵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군사적 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주 작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 우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도 관련돼서 좀 연관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AP 위성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6,600원까지 올랐었다가 계속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전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음. 그런데 사실 오늘 특별한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사 하나로 어, 뭔가를 엄청나게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상승,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8,000원 상단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바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빨간 선이 종가의 선이 그어지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다 저점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나 저항을 받았던 구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상방 이전 고점 수준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충분하게 그러니까 조정이 급히 나온다면 이 하단부 추세선 하단부에서 접근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추세선 하단부에서 대략 뭐 40% 가까운 상승 여기서는 이제 고점까지 연결하게 된다면 뭐 한 170% 정도의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40%대 또 30%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반등이 나오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요 하단부에 오게 될 경우에도 공략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좀 급하게 보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예 소외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또 정부 정책에서 항상 이제 미래 뭐 산업 이런 정책을 보게 되면 항상 우주항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컨택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만 원대에서 21,500원 사이 한번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고 이 윗꼬리 구간에서 한 22,000원 정도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마이너스 4%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 21,000원 구간 혹은 19,500원 정도 이 정도 두 개 정도 가격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트레가이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우하향 추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하향 추세를 돌파를 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죠. 게다가 이 파란 구간도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레가이를 보시게 되면 이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자. 25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 반납을 했어요. 이때 보시면은 83,000원, 84,000원 정도에서 2만원 구간까지 내려갔으니까 고점 대비 70%가 넘는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연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긴 추세선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삼각 수렴 구간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수렴 구간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노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노코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생략한다라고 보고, 이제 이 하단부 주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3만 원 이하죠. 3만 원 이하 주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상장 이후에 15,000, 14,0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 선을 그어보게 되면 최저점이죠. 근데 이제 최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였어요.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이제 막 이 저점을 올려가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바닥주 측면에서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인데,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매물 구간을 보시면 여기 계속적인 이 계단식 하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매물은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가장 강한 매물이 있는 가격대가 18,000원이었어요. 여기. 그런데 이 가격대를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21,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살짝 저항을 받는 19,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 추세를 이어가준다, 또 우주항공 AP 위성이 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 같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9,000원까지 다 돌파를 하고 2만원대 자리를 잡는다면 이전 고점 수준까지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23,000원 내지 24,000원 정도로.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는 그래도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적어도 이전 주가로 내려오지 않고 5만원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죠. 여기 5만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줬고, 또 한 번 더 이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8만원 후반, 뭐 9만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미 이 중간, 이 박스권 중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8만원 지지 보고 9만원까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뭐 이 구간 1차 지지 보고, 만약에 이 구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또 5만원 내지 6만원 사이 구간에서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한 60% 올랐나요? 60%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방산도 좋아지고 또 우주항공에서도 좀 관심을 같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전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 뭐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3,000원 내지 54,000원 주가를 좀 유지를 해준다면 상방으로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래서 뭐 최근 흐름을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전에는 뭐 1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위로 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만 보고 지금 역시나 지금 고점 구간까지 와 있죠. 그래서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시고 지금 이 빨간색 구간이 점점 넓어지고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 흐름, 정배열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11만 원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보시면 한 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간 14만 원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사실 신고가 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까지 좀 알아보고 자리까지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는 나올 겁니다. 또 스페이스 X에 대한 횡보에 따라서 이 우주항공 그리고 뭐 안테나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적에도 위성통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죠. 뭐 그런 부분도 살아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